이런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절정에 달했는데요. 당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무리수라는 그런 투자를 추진했다는 반성도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임기 내에 성과를 낼 것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자원 외교가 실패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정치 프레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대한고래 프로젝트까지 여파가 미치게 됐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자원 개발입니다. 우리 동해드림이 이제 집중적으로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그동안 다뤄왔었는데요. 이것도 국내 자원 개발 사업 중에 하나죠. 이제 사실은 국내보다 해외 자원 개발이 그 규모가 크고 역사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예전에 있었던 1차 석유 파동이 계기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가스나 석유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존에 예전에 있던 동해 천혜가스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몇천만 배를 다니긴 했지만 가스를 생산하기도 해서 이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이 좀 사용되기 어려운데, 그런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때라서 어떤 발상을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안 나니까 기름이 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권을 따오자, 지분을 사오자. 그러면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좀 할인해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수급이 많이 딸릴 때 여기저기 다 석유가 없다고 난리를 치면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 30% 있으니까 30% 우리한테 우선 배정해줘, 약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자원 개발 역사가 이제 석유공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79년에 이 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이후 1981년 석유공사가 이 휴스턴 지사를 설립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됐고요. 생산 중인 광구의 지분을 사거나 이 시추 단계부터 참가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절정에 달했는데요. 당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무리수라는 그런 투자를 추진했다는 반성도 나오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광구를 찾기보다 임기 내 무조건 큰 규모의 사업에 우리 지분을 끼워 넣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4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3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본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석유가스 가격이 고점일 때 이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임기 내에 성과를 낼 것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임기라고 하면 5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타임라인은 그보다 훨씬 길어요. 이제 그동안 동해드림 나오신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3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석유를 1억 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라고 말하려면 그 5년 내에 그걸 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5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광구는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됐거나, 혹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생산하고 있는 광고구나. 그러면 이제 생산하고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유가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당연히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에너지가 비쌀 때 우리가 이 자원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가격이랑은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나중에는 떨어졌고 당연히 손실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사실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다른 광물공사나 아니면 가스공사도 그렇지만, 생산 중인 광고에 들어간 거는 상당한 손실을 봤는데 개발 광고로 들어간 거는 손실을 많이 안 봤어요. 그렇게 시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분 투자하고 기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광고가 없던 지역에 같이 생산해서 들어간 것들은 상당히 성과가 또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느냐 구애받지 않느냐, 이게 정치적 타임라인에 휘말리느냐 안 휘말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도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급하게 이제 자원 개발을 추진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한골 프로젝트 예산이 1,000억 원이거든요. 1차 시추에. 당시 이제 석유공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1,000억 원 정도는 본부장 정결로 처리가 가능했다. 그만큼 이제 돈을 막 밀어주니까 어떻게든 써서 성과를 가져와라,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그 해외에 있는 그 회사는 얼마나 이제 또 자본주의적이고 이제 오래 업력 있는 회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쉬운 상태로 보였겠어요. 이제 우리가 뭘 사러 가서도 급한 티를 내면 굉장히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가격이 높을 때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의 자원 개발은 좀 실패가 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원 개발이 실패하고 나서, 해외 자원 외교가 실패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정치 프레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이런 자원 개발에 상차를 실패한 역사가 있으니까 반대측인 민주당에서는 자원 개발은 돈 낭비야,
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당은 자원 개발을 긍정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게 대한고래 프로젝트까지 여파가 미치게 됐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1차 시추 작업 예산에는 정부 출자 예산 506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49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의 다 삭감된 거죠. 원래는 석유공사가 한 500억 정도 되고 정부에서 500억 받아가 1000억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저번에 다뤘던 웨스트 카펠라우 이런 시추 비용을 낼 생각이었는데 500억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석유공사의 지금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마련하는 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바랬던 거는 1차 시추 작업 자체를 취소하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더 크거든요. 보통은. 그냥 생돈 몇백억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도 이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더 부담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시추부터 이 예산을 못 받았으니까 2차, 3차는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3차부터는 이런 해외 메이저사들 로드쇼를 진행을 했었고 그걸 진행해서 뭐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이제 엑소모빌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내 돈도 당연히 넣어야 되거든요. 내 돈 넣은 만큼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거고 물론 우리 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도 있지만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 투자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2차도 사실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일정 부분 자체는 그 규모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만약에 1차 시추를 해서 석유가 안 나오면 2차 없다 3차 없다 약간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1차를 어떻게 넘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혹은 뭐 수십 번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도록 몰아가는 것부터가 굉장한 부담이다 힘들다. 그러면 합리적인 또 시추 계획이 세워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공방을 이어갔었습니다. 작년에 산업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에너지란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한쪽에서는 대한고래 이게 둘 다 에너지 쪽 일인데 국정감사에서 이 두 가지만 다루니까 나머지 뭐 산업 쪽, 통상 쪽이 너무 편한 거예요. 질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공세를 이어갔는데 사실 이게 현실로 이어진 거죠. 이런 사업이 이제 표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동해드림을 통해 만나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강조를 하셨어요. 에너지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국내 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해외 자원 개발과는 이제 확연한 밸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유전 자원의 존재가 확인만 된다면 경제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추정 매장량이 35억 배럴에서 145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안보 차원에서는 그만한 규모의 석유가스 탱크를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탐사 작업에는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이제 수십 차례의 그런 시추가 필요한데요. 예산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전액 가까이 삭감되면서 정상적으로 시추를 진행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진짜 국익을 위한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정분리라는 주제로 원전과 친환경의 충돌,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문제, 그리고 대한고래 프로젝트로 대표하는 해외 자원 개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먹구름이 굉장히 들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100년대계 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십 년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나라인데 이 말이 공허한 애침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